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질문 또 드리면 네. 노인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우울감? 우울감? 네, 우울감을 없애자? 왜 우울감 줄이자. 없애자? 네. 물론 이제 자살하고 연결되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전과 쾌적한 환경. 네네. 꼭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컴포터블,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의 자기의 이제 신체적인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뭐 우울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잘 또 관리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잖아요. 난리 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래서 전 세계가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뉴스에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 가자 지역에 24시간 안에 100만이 넘는 그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없어. 어린아이도, 노인도, 환자도, 그 중에서도 중환자도, 뭐 외국인도.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에 저걸 어떻게? 노인이 어디로 대피를 할 것이며 환자가 어디로 대피를 할 것인가? 네, 이것은 그냥 사망 선고나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는 사망자 수, 그 다음에 또 그저께는 뭘 했나요? 병원을 폭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포함해서 500명 넘게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요. 그렇죠. 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노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지칭하여 노약자라고 해서 보호해줘야 되고 또 전 세계가 여러 가지의 그 협약 속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또 기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확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의 변화 가운데 10월은 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단풍이 지면서 또 내년을 기약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참 내 인생하고 똑같은 시절이 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시기도 하면서요. 뭔가 모르게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쵸. 네. 여름에는 뭐 어르신들은 사실은 얼음을 좋아하지 않지만 조금 근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따뜻한 거. 그래서 찜질방. 찜질방이다.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어떠한 이제 따뜻함이 그리워질 때 좋아하는 것이 뭐죠? 전기장판. 전기장판이에요. 그러네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전기장판인데 이 전기장판의 어떠한 그 활용도가 우리는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활용하는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열대지방, 뭐 남아프리카 이쪽 공화국 이쪽으로도요. 전기장판 엄청 수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인기 높은 수출 품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장판 이것이 어르신은 절실하게 필요하시고요. 뭔가 내가 춥고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할 때 따뜻한 그곳으로 쏙 들어가고 싶은. 그쵸. 그러면서 뭔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싶은데요. 요양시설에 계시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어떻게 할까요? 싸운답니다. 전기장판 사용에 대해서요? 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과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부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저희가 그런 좀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전기장판 사용료 낼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안전 때문에, 그러네요. 화재 때문에 이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많이 서운해하시고 나 집에 갈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고 요양보호사에게도 이제 교육을 하죠. 네, 절대 켜면은 안 된다. 그런데 살짝
켜시죠 사실. 또 있으면 키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사실은 사생활이지만 때로는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뭐 검열을 해봐야 되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이제 필요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관리 측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에게도 수시로 켜고 계실 때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된다. 그리고 낮에는 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요. 네, 굉장히 서로가 이제 옥신각신 많이 한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장성요양병원, 그 다음에 밀양의 세종병원. 뭐 세종병원은요,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일단 병원에서 이제 화재가 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추워지면서 크든 작든 이렇게 화재의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화재에 대해서 요양병원이 만약에 이제 무방비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피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지고요. 또 선생님도 아시지만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 다음에 훈련도 하고 훈련에 대해서 훈련도 하지요. 그렇지만 불이 나면은 참 답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피 매뉴얼이 맨 처음 발견자는 불이야 하고 뭐 외친다. 그 다음에 뭐 빨리 이제 그 방송실이나 그 이제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직원에 이제 알려야 되니까 코드레드 뭐 2층, 코드레드 2층, 코드레드 2층 이렇게 3층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모든 이때까지 만들었던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행동을 하도록 하지만 이때에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몇 명이나 누워 계시는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을까요? 계단으로. 그렇죠. 계단으로. 네네네.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상 환자는 어떻게 옮기겠어요? 침대치로 옮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을 업고 간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또 업고 가고 난 뒤에 물론 이제 화재로부터는 안전하지만 또 그분들의 모든 상태가 악화되고요. 그래서 모르고, 정말 정답을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옥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층수가 여러 층이 있으면 중간층에서 낮은 층은 1층으로, 중간층에서 높은 층은 이렇게 위로, 옥상으로 대피하는데 이 옥상의 모호성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는 잠가둬야 되고요. 평상시에 잠가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대피하기 위해서 열어둬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모호성 속에서 어떻게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정말 그렇죠. 그 분란 속에서 누가 가서 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대피에 대한 이제 대안들이고요. 또 이것이 밤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더 큰일이죠. 이것에 대한 그 범위에 그다음에 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대처 방안보다는 예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최대한 예방을 대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화재니만큼 이제 난방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난방이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 난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열기구 뭐 난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난방에 대한 화재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이런 국소 난방보다는 이제 전체 난방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국소 난방이다, 전체 난방이다. 그다음 난방을 이제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제 시간대를 좀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관리 측면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머니가 문제죠. 머니 해도 머니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기름값이 오를까 엄청 또 운전자인 우리들은 또 기름값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석유값이라는 것이 어디 난방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운행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심장이 덜컥덜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좀 권유한다. 그런데 전체 난방이 안 되면 또 사이사이에 이제 국소 난방을 할 때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의 주의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방 차원으로. 네, 그래서 지금 네네네.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대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세심한 관심 속에서 그쵸.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음. 저는 뭐 효과는 훨씬 더 네, 뛰어나다고 네, 생각이 그쵸, 들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열기구 사이에 이제 주의점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이게 너무 이제 온도가 가열되지 않도록. 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뜨거운 것에 대한 이 역치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온도를 올리시고 네, 또 올리고 몰라요. 나서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둔감 때문에 그래서 전열기구가 가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좀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낮에는 좀 꺼둔다. 그다음에 또 관리자가 수시로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 전기장판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는. 그다음에 이런 또 전열기구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요, 또 이것이 이제 합선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편편하게 잘 펴져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주시고. 그 그다음에 또 잘 해야 되는 것이 코드예요. 전기 코드. 또 여름 동안 이러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전기 코드에도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이 먼지가 또 이게 뭐예요? 합선이나 맞아요. 화재의 주 원인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선을 잘 깨끗하게 닦으시고 또 또 선이 꼬이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그 콘센트에 너무 많은 또 여러 전열기구를 꼽아 놓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아주 작은 그 관리에 속하지만 엄청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모멘트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짚으면 또 사용할 때만 쓰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원을 좀 꺼두는 그런.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그 포트도 많이 쓰시거든요. 포트다 이런데 포트도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면 거기다 계란도 삶아 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전열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화재로부터 꼭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이제 안전과 이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그 환경을 드림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그 요양시설의 관리자 또한 가족이고요. 또 직접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는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요,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노인에게 천재지변에서 인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은 큰 어떠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특히 화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그렇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도요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좀 대항하신다, 섭섭해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어르신 화재에 대한 어떠한 그 필요성, 경각심을 자꾸 들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엄청 영화를 많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굉장히 그 영화를 보시면 본인은 능력이 있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이제 늙어가면서 또 노인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역량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는데요. 자, 어르신의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워지는 이 시점에 다 같이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